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평경장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지난주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FOMC 일정이 있었고요. 금리는 동결됐고 상황은 좀 완화적으로 해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느끼겠지만 이 FOMC 중요성이 사라진 게 좀 현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사라진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모두가 완화를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정답지도 똑같이 나오니까 중요도가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외의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에서 문제가 터진다라는 시선인데 첫 도표가 GDP 성장률을 나타냅니다. 이번 한 해의 GDP 성장률은 3%, 2%, 1% 이렇게 1%씩 낮아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몇 퍼센트가 나오냐? 아마 성장률은 1% 이하가 나올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매체들이 많아졌고요. 이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냐? 이런 주제가 앞으로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결과치를 보고 다음 달에 있는 FOMC 일정이 중요해지겠죠. 이 7월 FOMC에서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제가 이번 반년 동안은 이 FOMC 일정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7월 달에 있는 FOMC 일정은 CPI나 실업률 등을 떠나서 연준이 보는 시선은 한번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FOMC처럼 가볍게 생각하지는 말라는 의미입니다. 분명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항상 차트가 나오면 주 추세를 구분해야 되는데 현재는 하락 채널 안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중간에서 오히려 좀 위로 올라온 수준이고, 그 떠들썩한 ETF 이슈가 터졌음에도 차트는 상방 이탈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지루하다는 건 저도 알고 남들도 다 아는데요. 그렇다고 분석이 기본까지 놓치면 안 되고요. 이런 상황일수록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어디를 돌파하느냐 보라는 의미고, 지루한 부분을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은 확실히 자금이 돌고 있지 않습니다.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상승하든 횡보하든 하락하든 모든 부분에서 도미넌스는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표현보다 오히려 신고점을 갱신한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스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알트코인장은 전혀 없을 거고, 이번 약세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흔하다는 잡코인장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메탈, 바이낸스 기반의 상승이었고요. 수익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금이 돌지 않고 대장으로만 가니까 약세장은 계속되고 또다시 도미넌스로 돌아와서 이 악순환이 계속 왔다 갔다 악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저점을 내려주는 일이 없었잖아요. 4, 5일 전에 내려주고 최근에는 없었는데, 만약에 다음 장에서 비트코인 저점을 내려주는데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약세장은 확정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2년 만에 보여드리는 지표인데 비트코인의 검색량 지표입니다. 이걸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전체 그림에서 큰 부분, 중간 큰 부분, 작은 부분 보시면 되고 이전보다 얼마나 낮아졌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 시나리오인 하락 시나리오의 반대로 상승으로 진행되려면 이 검색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이게 전고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추세가 분명히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매수세가 쉽게 붙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현재를 보면 높아지는 부분은 없고요. 제가 봤을 땐 그냥 바닥이에요. 그리고 제가 표현하기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관심이 없고 자금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다시 미니 불장이 온다라는 것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현실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변하기 전까지는 약세장은 계속 될 거다. 도미넌스도 그렇고 검색량도 그렇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죽기 좋은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주제랑 별개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매수를 지켜보다가 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의 장점은 다른 부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반감기 이후에 상승을 한다. 이건 너무나 그냥 뻔한 얘기고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감기의 장점은 매수 기간을 선정하기가 쉽다는 점이에요.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 3개월 그리고 그 이후의 3개월을 책정하시면 이 반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전보다는 변동성이 높고요. 우상향으로 변동성이 높아지고 저점을 내리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즉 다르게 봤을 때는 우리가 매수했을 때 계좌가 그냥 수익을 보고 있을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반년 전 또는 1년 전에는 정말 장기간 보유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매수하고 바로 수익이 나는 장 반년 전에 딱 한 번밖에 없었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다 마이너스였는데 다 모든 상황을 제외해놓고 이 장에 매수한다면 수익 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단기간에. 그럼 단기간에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되고요. 수익을 준다는 얘기니까 이때 매수하면 장투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년도와 16년도를 보면은 내가 이 기간 안에 어느 시점에서라도 매수를 했을 때는 손실보다 수익 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16년도, 20년도 좋아.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연도가 아니라 내년을 봐야 합니다. 그럼 앞뒤 3개월에 해당하니까 4월 3개월, 1월 달이 되고요. 그리고 뒤로는 7월 달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 상반기라는 얘기예요. 내년 상반기에 가격이 얼마나 됐든 여러분들이 나는 이 가격은 저렴하다고 생각해. 그럼 그 생각하는 가격에서 그냥 매수하셔도 되고요. 그 매수한 가격으로부터 기간적으로 한 반년 안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만족스러운 계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반년 동안은 할 일이 없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분석은 도대체 뭐냐? 저점을 노리는 매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반년을 제외하고요. 우리가 있는 기간은 이 기간이에요. 그럼 이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거는 저점을 매수하는 거예요.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저점들. 이런 가격들을 줍는 걸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 저점을 누구는 10K를 볼 수도 있고 또 누구는 14K를 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2K를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게 다 주관적이라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앞으로 반년간을 좀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남은 반년 동안 노력해서 저점에 매수 성공한다면 향후 1, 2년 동안은 솔직히 말하면 1, 2년 동안은 매매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 지금 말하는 반년이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한 2, 3년 동안 기다린 편입니다. 제가 멍청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코인 유튜브 영상을 계속 촬영하는 게 아닐 거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4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현재 같은 순간에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는 것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좀 유리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드릴게요. 기회는 2번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저점에 매수하는 반년과 매수에 유리한 위치인 반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매수하는 저점에 매수하는 반년이 있고요. 23년도 하반기를 말을 하고요. 유리한 위치인 반년, 24년도 반년을 말합니다. 통틀어서 매수하기는 둘 다 좋을 텐데 이 전자는 좀 피로감이 있을 거고 후자는 피로감이 없을 거다. 하지만 피로감이라는 리스크는 저점이라는 보상을 준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설명란에 수호방이 한 달 만에 소개가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관심이 없더라도 한 번쯤 들어와 오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